뇌졸중은 한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고 지금도 암, 심장질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해에 수만 명이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고 살아남더라도 많은 분들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습니다. 이 치명적인 병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골든타임은 단 4시간 30분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치료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와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국가복지제도까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부와 같습니다. 수많은 뇌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바로 혈액이 혈관을 통해 이것들을 공급해주죠. 그런데 이 중요한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혹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공급이 중단된 뇌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마비 증상이나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80%를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합니다. 수도관에 찌꺼기가 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긴 핏덩어리나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이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 있으면 혈관벽이 상하고 찌꺼기가 잘 생겨서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뇌출혈입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안에 고이는 병입니다. 낡고 약해진 수도관이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출혈의 가장 주된 원인은 단연코 고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이라는 말과 헷갈려 하십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뇌졸중이 바로 예전부터 쓰이던 중풍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 이 뇌졸중이 무서울까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손상되는 뇌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그만큼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보내는 뇌졸중 신호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빠르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웃 손발 시선을 기억하세요. 하고 웃어보세요. 평소와 달리 한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고 축 처진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양팔을 10초간 들었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스르르 아래로 내려온다면 뇌졸중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발음이 명확한가요? 발음이 어눌해지진 않았나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말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나요? 양쪽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알아봅니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 극심한 두통, 사물이 겹쳐 보이는 시야장애, 심한 어지럼증도 주요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몇 분 안에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곧 닥쳐올 큰 뇌졸중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첫째, 무조건 119에 전화하세요.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둘째,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셋째, 절대 아무것도 먹이거나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우황청심환은 물론 물도 위험합니다. 넷째,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서 구급대원과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 CT나 MRI 검사로 혈관이 막힌 뇌경색인지 혈관이 터진 뇌출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뇌경색 치료의 핵심은 골든타임 안에 막힌 혈관을 뚫는 것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라면 핏덩어리를 녹이는 혈전 용해술, 주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큰 혈관이 막혔다면 가느다란 관으로 핏덩어리를 직접 꺼내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 치료는 출혈을 멈추고 뇌압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출혈량이 많으면 고인피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재활치료라는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예방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의 첫 번째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뇌졸중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만약 높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은 내 혈관을 지키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이게 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두세 배나 높입니다. 세 번째,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만 드세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4번, 한 번에 30분 이상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모든 위험 요인을 악화시킵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이 뇌졸중을 막아주는 약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동물성 기름, 버터 등에 많은 포화지방과 과자, 튀김 등에 많은 트랜스지방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합니다. 자주 섭취하면 좋은 음식으로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등은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과 콩류,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과 두부, 된장 같은 콩음식은 좋은 단백질과 섬유질의 공급원입니다.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열량이 높으니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국가복지제도도 알려드릴게요. 뇌졸중은 치료와 간병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산정특례입니다. 급성기 병원비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뇌졸중으로 진단받으면 최대 30일 동안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 총 병원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MRI 검사, 고가의 시술이나 수술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급성기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아주 경미하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뇌졸중 중증도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점수가 낮게 나와 경증으로 진단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 혜택을 받으시니 입원 시 병원 원무과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실손보험이 없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산정 특례 기간이 끝났거나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병원비 부담이 여전히 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받은 내역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도 남은 의료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전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긴급 의료비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이름 그대로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심사 절차가 비교적 신속해서 당장 병원비 결제가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병원의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하시면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산정특례로 급성기 병원비를 즉시 할인받아 지출 부담을 먼저 줄이고 그렇게 낸 돈과 다른 병원비를 합친 연간 총액이 나의 소득 대비 너무 많을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나중에 환급받아 부담을 한 번 더 더는 이중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알고 준비하면 뇌졸중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 손, 발, 시선 증상을 기억해 빠르게 대처하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매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노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